그렇습니다. 복잡 미묘한 부산의 정치와 시민사회 활동을 합리화, 상식의 눈으로 전달해드리는 체인지 부산 1월 셋째 주 부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부산을 든든하게 지키고 계시는 두 분입니다. 끝에서 큰 고니를 지키고 있는 부산 환경운동연합의 박상현 사무처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가운데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님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얘는 지금 그 녹화 방송을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오늘 19일입니다. 월요일이라 엄밀히 따지면 이제 넷째 주로 넘어왔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하지만 여전히 셋째 주도 부산은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 할까요? 하죠. 네, 하세요. 예. 두 분이 하세요, 두 분이. 예. 가덕도 신공항의 그 부지공사 공고를 했고 입찰을 받았는데 한 곳만 입찰을 하면서 유찰이 됐습니다. 오늘 다시 이제 국토교통부가 재공고를 해서 다시 경쟁 입찰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환경운동연합의 박상현 처장님이 좀 더 오늘 기자회견도 하고 왔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통합을 하는 곳에 매년 5조씩 4년간 20조를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또 이 부산은 또 행정통합을 할 것처럼 군부를 떼더니 박형준 시장이 또 딴지를 걸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양미숙 처장님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길게 좀 다뤄볼까 했는데 저희가 논의한 결과 크게 다룰 필요는 없겠다. 박형준 시장이 오늘 뜬금없이 국회에 그 지금 단식 5일째인 장동혁 국힘의 당대표를 지지 방문 가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요즘에 여론조사가 부정평가가 더 많고 이러니까 어떻게든지 자신의 존재감을 좀 내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서 길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단신으로만 처리하고요. 가덕도 이야기 먼저 해보죠. 네. 오늘 기자회견 하고 왔는데 오늘 오후 2시에 부산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일단 기자회견을 했고요. 아까 이성환 처장이 얘기했듯이 이제 그 재입찰을 하게 되었죠. 이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이제 단독으로 입찰하게 되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100% 확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자회견 한 배경은 이거 계속해서 경쟁업체가 들어오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단독 입찰로만 계속 들어오는 거라서 이거 수의계약 예정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의 확증은 아니지만 거의 심증 거의 뭐 확증에 가까운 거로 일단 아니냐, 이미 수의계약 시나리오 쓴 거 한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그걸 규탄하는 기자회견 했었고요. 뭐 어쨌든 이게 사실은 좀 현대건설이 컨소시엄 처음에 들어왔었을 때 4번 유찰됐잖아요. 4번 유찰됐다가 이제 수의계약으로 전환됐죠. 그때랑 똑같은 상황이죠. 네,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는 지점에서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고요. 사실은 크게 뭐 유찰이 된 거에서 큰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최근에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것만 하기에는 좀 그래가지고 작년 12월 25일 날 유튜버의 세덕후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거 봤어요. 네. 가덕도 주변에도 그 대저대교의 고니 못지않게 엄청난 그 철새떼들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맹금류랑 붉은 배새매라고 하는 종인데요. 그게 좀 빨리 날기도 하고 그때 딱 특정 시기 때 가을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몇 천 마리씩 상공을 날아가는 것들이 지금 찍혔거든요. 사실은 그 조사를 환경운동연합에서도 했었고 가덕도 반대 시민행동에서도 조사를 했었어요. 그 붉은 배새매가 그럼 빨리 찍어서 빨리 올렸어야죠. 네. 근데 그걸 못 찍은 거죠. 이게 장비가 여력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게 세덕후라는 유튜브가 좀 장비빨이 좀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찍었어요. 최초로 찍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있어서 굉장히 조금 안정성이 또 확보되지 않았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무안공항 사고 때문에 지침이 하나 또 생겼어요. 공항 13km 반경 내까지 이제 철새 관련해서 조류 충돌 관련해서 지침이 그 지난달에 완성이 됐긴 하거든요. 이걸 적용을
제주공항은 적용이 된다 하더라고요. 가덕도 신공항 적용할지 안 할지는 좀 모르겠는데 그거 적용 당연히 해야지.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아니 이거는 지금 김해공항도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김해공항도 있고 그래서 뭐는 지금 부산시가 음. 그 철새 서식지 대체부지 만들어서 한다는데 거기가 또 김해공항하고 가깝대. 그래서 그래서 또 대저대교도 좀 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침이 새로 생겨서 뭐 그런 내용들까지 추가해서 기자회견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지 않다라는 정도로 정리가 됐고요. 잘 네, 아시겠지만 그 가덕도 신공항이 되게 어려운 그 공항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이야기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일본의 간사이 공항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공항 건설이다. 그래서 이건 뭐 엑스포 때문에 29년에 조기 개항하자 뭐 이야기를 지금도 박형준은 하고 있지만 애시당초 불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29년 개항은 안 되는 거였고 현대건설도 오죽하면 엑스포가 이제 나가리가 되고 난 다음에 전문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유치 실패가 유치 실패가 되고 난 다음에 빠진 이유가 그러니까 그 공기를 못 맞추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정부가 제시했던 그 공사 비용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애초에 엑스포랑 공항을 연계시킨 게 잘못이에요. 그렇죠. 그냥 그 별개 상관없는 거였는데. 가덕도 공항의 찬반 유무를 떠나서 그냥 엑스포하고 가덕도가 별개로 가면 되는데 괜히 엎어서 지금 이 난리와 이 결과를 빚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가덕도가 늦어지고 가덕도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 오롯이 지금 민선 8기 박형준 시장 시기의 문제다라는 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최악의 악수가 돼버렸죠. 그 공기랑 엑스포랑 연결시켜서. 그러니까요. 근데 더불어민주당도 반대는 안 했죠. 같이 찬성했죠. 아 했죠. 예. 근데 그거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 건 그 박형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한 것처럼 오늘 이제 재공고를 해도 다시 그 제가 봤을 때는 경쟁 입찰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그런 걸 노린 거라고 예. 보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우려했던 것처럼 수의계약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 좀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고요. 넘어가도 될까요? 아니면 좀 더 네,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제 추가되는 네. 내용들 있으면 조금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잘 아시겠지만 그 요즘에 대전 충남도 그렇고 광주 전남도 그렇고요. 행정 통합이 엄청나게 핫 이슈인데 불경 메가시티가 원래 제일 먼저 스타트를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조례도 날아가고 뭐 무산되고 뭐 이러더니 또 다시 이제 행정 통합을 한다고 막 그래서 정부에서 메가시티는 부울경에 산다고 했고 행정 통합을 해라고 하는 건 정부가 지금 아니죠 문제인데 그 메가시티 더군다나 경남도지사 하던 김경수가 앞장서서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걸었었죠. 예. 그렇게 하던 게 지금은 이제 다 무산돼 버렸고 네. 국힘의 박한수 경남도지사랑 박형준 부산시장 울산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울산은 불경 메가시티 해봐야 결국 남 좋은 일 시킨다는 거잖아요. 자기들한테 돌아올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 울산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데 네. 지난주에 발표를 했잖아요.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예. 그래서 4월 5일 그 지방선거 전 90일 전에 주민투표를 마지막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 시기를 지켜서 뭐 주민투표를 하자 뭐 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해로 박형준은 또 반대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네, 반대인지 찬성인지 애매모호하지만은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약간 반대하는 자, 입장이죠. 이 부분은 양민숙 차장님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울경 특별연합이 지속해 추진되었다면 대전, 충남 그리고 광주, 전남보다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추진도 이들보다 훨씬 빨랐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가 부울경이 됐을 거고요. 근데 이 부울경 특별연합 조례를 박형준 시장과 구대의회가 폐지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사과가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과 절대 안 하죠. 네. 이 사람. 그리고 이 부분에 책임을 부산 시민이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반성도 사과도 없이
박경준 시장이 뭐라고 했냐면 떡을 주는 게 아니라 떡시루를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장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니면 모르겠네. 맨날 저런 식. 이 제도에 해당하는 것이 불경특별연합 조례였습니다. 근데 이 조례를 없앴잖아요. 그럼 해명이라도 해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하지도 지방분권 취지도 맞지 않다고 했는데 제도를 빨리 도입하기 위한 초기 마중물 아닙니까? 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그렇죠. 이를 마치 인센티브만 강조하면서 행정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박형준 시장은 통합을 안 한단 말은 안 하거든요. 그럼 통합은 하고 인센티브는 안 받겠다는 건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박형준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런 지원금 없이도 예. 국고보조금과 지방세 비율이 지금 7.5 대 2.5인데 네네. 이 비율을 6대 4로만 좀 바꿔도 네. 그런 정부의 지원금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 지방분권이 더 중요하다. 자, 근데 이 행정통합을 왜 하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려서 지역은 소멸 위기고 지역 불균형이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정부에 있거나 대통령이 조금만이라도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지금 이런 상황으로 대한민국이 가서는 안 된다는 걸 보고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 소멸과 지역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 행정통합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행정통합이라는 또 다른 층위가 있는데 거기 다른 층위로 갑자기 부산 지역의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박형준 시장도 자치와 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치와 분권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자치분권 주면 지역이 스스로 자가호흡이 됩니까? 지금 자가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가호흡을 하기 위해서 통합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자치와 분권도 추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자가호흡이 안 돼서 음식이 필요하고 수액이 필요한데 지금 자가호흡 할 수 있는 방법을 달라 이런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부산 경남 행정통합은 대전 충남 광주 전남보다도 훨씬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훨씬 크죠. 부산 그죠. 지역이. 700만인데요. 그리고 불경 특별연합 할 때도 저기 위쪽 지방 있잖아요. 뭐 산청, 의령, 함양. 서부 경남. 예, 서부 이런 데는 체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부산하고 통합해서 우리가 도대체 이룰 게 뭐냐? 오히려 정체성은 상실하고 거기에 흡수 통합돼서 우리 다 퍼주게 된다 이런 논리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부산은 어떻게 붙어야 되냐면 인적 교류와 통합부터 이루어지는 게 맞아요. 그게 꼭 부울경 특별연합이라는 단어는 아니더라도 행정통합이 맨 끝이라면 전 단계부터 차근차근 밟아가야 되는데 그 차근차근 밟아갈 수 있는 근거 법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이 그렇죠. 사람들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어요. 대전 충남이랑 광주 전남은 아까 규모가 틀리던데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선거판에서도 되게 다른 지위를 차지합니다. 과연 박안수 씨도 그렇고 박형준 시장도 그렇고 이 선거가 하나로 되는 거잖아요. 도지사랑 시장이. 네. 이걸 받아들일 용기와 개혁과 결단 이런 마인드가 있는지 저는 없다고 없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머뭇머뭇하고 계속 행정통합하고 균형발전 이야기하는데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다른 프레임으로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세요. 행정통합 반대라고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불경 메가시티 본인이 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그리고 해서 이렇게 가면 지역 소멸과 불균형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약간 특단의 그리고 강력한 드라이브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지역 소멸과 불균형을 심화하지 않기 위한 그러면 재정만 6대4 하면 다 해결되나요? 아니잖아요. 모든 그 일자리가 다 수도권하고 서울로 집중되는데 그 재정만 6대4로 하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그 이상한 그 대안 이 대안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양 차장님은 그 공론화위원회가 제안한 것처럼 지방선거 전이라도 주민투표를 해서 행정통합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산 부울경은 네. 경험이 한 번 있어요. 특별연합을 위해서 공론화를 거기서도 세 개 했죠. 지역의 시민사회가 모여서 네.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통합정부를 어디다 세울지 특별연합 했을 때 그리고 그 의원의 비율은 어떻게 할 것까지 다 정했어요. 그랬죠. 그럼 무슨 일을 할지도 다 정했는데 그걸 없앴잖아요. 그러면 그 경험이 한 번 있기 때문에 그 논의를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도 계속해서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전, 충남, 광주, 전남하고 부산, 경남은 사이즈도 다르고 서로 그 가지고 있는 도민 그리고 시민의 정서가 틀려요. 그럼 이걸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빨리 되어서 지원금도 받고 큰 규모의 규모 있는 경제와 아니면 여러 가지 것을 받아올 수 있지만 그걸 위해서 이렇게 너무 속도를 내는 거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예. 양 차장님의 입장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지 들어보시고 만약에 제가 시장이 아닌데 뭐 다르다라고 하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박형준 시장은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행정통합 방침에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는 맞지만 두 번째 그렇다고 너무 급하게 졸속으로 진행되는 행정통합 논의는 또 반대하는 것. 그렇죠. 이제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그 뭡니까 몰아가듯이 이렇게 가는 거는 맞지 않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시민사회가 다 그런 입장입니다. 수기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이 정부는 다르겠죠. 왜냐하면 성과도 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도 지금 균형발전 이제 책을 이제 드디어 출판사에 넘겼는데 그 사례를 보면 엄청 심각해요. 지금도 그 포괄 그 이제 예산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말로만 포괄 예산이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부산 네. 같은 경우도 이미 시의회는 동의한다는 거잖아요. 행정통합에. 그러면 경남도의회랑 부산광역시의회랑 두 군데가 합의하면 네. 그러고 나서 박한수 경남도지사가 됐던 박형준 부산시장이 됐던 합의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형식적으로 절차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네. 모르지만 그런 지금 부산과 경남의 경우는 그렇게 했을 때 융합되지 않고 오히려 분열과 갈등이 조장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늦었지만은 단계를 밟아가야 된다. 근데 그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럼 4월이라는 주민투표 시한을 네. 해놓지 말고 좀 이제 논의는 지속해 나가자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지방선거 곧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해요. 그렇죠. 예. 자, 그 대전, 충남, 전남, 광주는 적극적으로 행정통합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부산과 경남은 겉으로 보기에는 행정통합에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움직임도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4월이라는 시한이 만약에 있다면 지금부터 빨리 좀 논의와 그 토론하고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몇 명의 공론화가 필요한 게 그 시민사회와 또 시민들과의 아니 그런 잘 게 필요하다는 보셨죠, 겁니다. 양 시장님. 네. 박형준 시장 들어와가지고 부산 시민들과 함께 제대로 공론화를 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어. 협치의 히읗도 안 된다고. 추진도 뭐 안 뽕피도 됐어요. 관련해서도 네. 무슨 토론회 한 번 제대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토론회 한 번을 제대로 안 하는데 그래서 추진단도 없앴죠? 네. 할 수 있다라고 제가 하고. 네. 봤을 때는 4월 5일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권의 정책에 손을 들어줄 수 없다. 왜냐하면 부울경 특별연합 조례도 본인이 비슷한 걸 추진할 예정이었잖아요. 그렇죠. 경제동맹이라든지 네. 이 사람들도 행정통합을 이야기했다고. 그럼 굳이 그 특별연합 조례를 없앨 필요가 없어요. 앞 정권의 성과는 없애겠다. 그 다음에 한 개 더. 이제 행정통합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의 성과에 대해서 자기가 힘을 실어줄 필요는 없다는 거 한 개. 그 다음에 한 개 더는 이렇게 통합이 됐을 때 자리가 하나잖아요. 두 개에서 하나로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과연 자기가 될 수 있을 건가 하는 정치적인. 근데 박형준 씨가 뭐랬냐면 이렇게 정치적인 걸로 이렇게 행정 통합을 하면 안 되는데 결국은 자기가 이제 정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찬성인지 반대인지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부산 1월 셋째 주 부산 소식은 행정통합과 가덕도 신공항 부지공사 유찰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도 조금 부산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시간을 제대로 지키면서 방송을 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1월달 첫째 주 방송이 359회인가 조회수가 나왔어요. 조금씩 그래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그 작은 손돌림 하나가 한 명 늘었네요. 149명. 와 저희가 200명 넷째 주 방송을 진행할 때는 구독자가 적어도 한 160명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넷째 주 방송 준비하도록 하고요. 1월 셋째 주 부산 소식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